인간 김승환 소개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태어난 날이 양력 기준으로 해서 음력으로는 53년인데 양력 기준으로 해서 54년 1월 30날 태어난 곳은 전라남도 장흥군. 거기에서 5개월인가 6개월 정도 아기 시절을 보내다가 식구들이 전체 다 그 당시에는 이리시라고 했어요. 전라북도 이리로 이사를 왔어요. 이사를 왔고 그리고 이리에서 국민학교를 다녔어요. 이리 중앙국민학교. 그 학교가 그 당시에는 학생 수가 한 4,000에서 4,500명 정도 됐었는데 지금은 한 130명 정도 말하자면 원도심 학교가 된 거죠. 그리고서 초등학교 때는 친구도 많지 않았고 그냥 무슨 일 하면 혼자 집중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무슨 일 하더라도 누구한테 물어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 풀어나가는 그런 생활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초등학교도 중학교 국민학교도 등록금을 받았어요. 매달 받았어요. 그리고 그때 제때 안 내면 담임선생한테 불려가서 혼나기도 하고 한 대 맞기도 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6년 동안 그걸 어마어마하게 많이 당했어요. 하면 그러고 그런데 굉장히 창피하잖아요. 친구들 전체에 있는데 좋은 이름도 아닌데 그런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 인생 못 살겠다. 내 인생 내가 개척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초등학교 4학년 2학기 마치고 겨울방학 들어가기 전에 이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중학교, 고등학교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다닐 수 있겠냐고. 그렇게 물어보니까 어떤 어른이 누구니 전혀 기억이 안 나요. 그 어른이 네가 만약에 주산을 잘하면 너를 여러 학교에서 스카우트 하려고 할 거다. 그래서 그런 것이 있어요. 그리고서 그냥 그때부터 축기 사기로 주산을 했어요. 그래서 6학년 됐을 무렵에 그때 전국적으로 이리중앙국민학교 김성환 하면 어마어마하게 유명한 아이였어요. 그래서 여러 학교에서 저 아이를 스카우트하자. 스카우트 전쟁이 벌어졌어요. 했는데 그것도 이제 스스로 이렇게 그 전국대회에서 만난 광주 효동국민학교 선생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나한테 한번 주소를 써주신 적이 있어요. 네가 만약에 광주에서 중고등학교 다니고 싶다면 이 주소로 편지를 해달라. 그러면 내가 네가 갈 수 있는 학교를 연결하겠다. 그래서 그 주소 그대로 갖고 있다가 편지를 썼어요. 썼더니 불과 며칠 만에 그분이 선생님 두 분을 데리고 오셨어요. 한 분은 교감 선생님, 한 분은 선생님 데리고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분들 따라서 이제 광주로 간 거예요. 광주로 갔는데 나는 그 학교가 광주 상고인 줄 알았어요. 그 당시에 광주 상고가 워낙 유명한 학교다. 광주 상고 그리고 그 밑에 동성중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로 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다른 학교로 나를 넘겼어요. 그 학교는 신설학교예요. 신설학교는 빨리 그 학교 이름을 띄워야 되는데 그 당시에 와 이렇게 전국적 수산 붐이 일어날 때나 이 아이가 한번 이름을 내주면 인지도가 높아지겠다 그렇게 계산했던 것 같아요. 했는데 거기에서 입학까지 일단 했는데 그걸 이제 인근 학교인 광주상고에서 알게 된 거예요. 거기 비상에 걸렸어. 저 아이가 저 학교에 가 있으면 우리는 이제 굉장히 힘들어진다. 어떻게 해서든지 저 아이를 빼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야간에 납치를 해버렸어요. 집차를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선생님들 몇 번 해가지고 팔 양쪽 걸고 해서 납치해버렸어요. 납치를 하고서 그러고 나서 이제 그쪽 앞에 또 비상 걸렸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쪽 앞에 다시 또 납치를 했어요. 납치가 그것이 전국 뉴스에 계속 뜬 거예요. 저기 부산 신동 김성환 어린이 납치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방송 뜨고 막 뉴스 뜨고 이렇게 한 거예요. 심지어 그 당시에는 MBC 라디오에 오승룡의 오발탄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랬는데 거기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오승룡이 뭐라고 했냐면
두 학교가 그렇게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이 어린이가 지금 5단이니까 2.5단씩 나눠 갖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웃음이 할 정도로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이제 광주상고 쪽으로 낙찰이 됐는데 그 학교에서는 뭐 도저히 이제 그 분해서 참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고대 상대 주체 저기를 하는데 전국 수학 얘기를 하는데 그 학교도 내 이름 등록해 버렸어요. 이중 등록이 된 거죠. 거기 주최 측에서는 이 아이가 그럼 어느 학교냐? 그러면 이제 무효를 이제 시키려고 이중 등록이니까. 그래서 거기서 지금 예를 들어서 11시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시작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이게 걸려가지고 기자들은 엄청나게 많이 몰려들어요. 그러고서 이제 그것이 결국 그 당시에 서울에 그 메이저 신문들 있죠. 거기 막 쫙 실리는 거예요. 사진 나오고. 그렇게 해서 결국에 이제 어쨌든 출전을 하고 그럼 본인의 의사가 중요하다. 주최측에서 이제 물어봤어요. 어느 학교 학생이라고 생각하냐? 그래서 나는 이쪽이라고 그랬더니 그럼 이쪽. 그래서 이제 광주상고 이쪽으로 한 거예요. 그때 그 학교 갈 때 처음 학교도 그렇고 그 두 번째 학교도 그렇고 물어봤어요. 그때가 6학년 졸업하기 직전이거든요. 그래서 나를 데려가면 나에게 뭘 해주겠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거 정확하게 말하라. 그랬더니 이제 제시를 하더라고요. 등록금은 당연히 면제하고 그리고 6년 동안 학습비 다 지불하고 그리고 옷값 다 지불하고 옷값 속에 이제 운동화까지 다 포함시켜서 지불하고 그리고 병원 가면 병원비 다 지불하고 그때는 의료보험이 없을 때잖아요. 다 지불하고 그 다음에 약국에 갈 때 약값 다 지불하고 집에 가면 교통비 다 지불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냥 전혀 다 10원짜리 하나 없어도 그냥 할 수 있는 정도.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합의를 하라고 했어요. 정확하게 합의를 하라고. 그랬더니 이제 그거를 하는 거예요, 첫째.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학교를 다니고 6년 동안. 그러고서 이제 당연히 은행 가는 거죠. 뭐 은행에서도 이제 서로 스카우트하려고 하니까. 그런데 고등학교 3학년 1학기가 됐는데 갑자기 엄마가 그러시는 거예요. 너 대학은 어디 가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 대학 안 가는데요? 저게 은행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랬더니 난 너 대학 가는 줄 알았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났네. 예. 이미 학교에서는 중학교 2학년 때인가 어느 은행과 그냥 계약을 해버렸더라고요. 이 아이를 당신 은행으로 넘긴다.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그러면서 혼자만 넘기는 것이 아니라 조금 처지는 학생들 포함해서 끼워넣기 했잖아요. 그래서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일단 학교가 합의가 돼서.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어머니는 뭐 저기하고 대학 가는 줄 알고 있고. 근데 거의 6년 동안 은행 가는 걸 생각하고 있다가 갑자기 대학 입시 준비가 되겠어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데 그 당시에 그 서울에 지금은 그 금융가가 여의도거든요. 그 당시에는 중구 소공동이었어요. 소공동이 그 신세계백화점이 있는데 한국은행은 지금도 거기에 있죠, 그대로. 거기에 은행들이 전부 몰려 있어요. 몰려 있는데 이제 서울에서 두 대학, 성균관대학교하고 건국대학교 두 대학이 그 은행원들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성대는 해화동 종로이가, 건대는 여기 종로이가 있는 낙원산가 그쪽에 이렇게 야간 캠퍼스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만들어 놓고서 그 은행 다니는 은행원들 다 이렇게 그쪽으로 흡수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 들어가서 보면 거의 100% 은행원이에요. 그러니까 저기 점수가 꽤 높은 애들이죠, 거기 들어간 애들은. 그런데 또 이제 뭐가 좋으냐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언제든지 자기가 원하면 주간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두 대학은 주간으로 입학을 했는데 야간 수업 받을 수 있고, 야간으로 입학했어도 주간 수업 받을 수 있고,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은행원들은 뭐 더 이상 좋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 두 대학이 은행원들 다 흡수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나 한 1년 하는데 이거 내가 이거 평생 이러고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로 선택할 때 이 부분을 꼭 참고를 하세요. 안 되겠다. 그리고서는 1년 만에 그냥 사표를 냈어요. 은행에서 난리 났지.
이거 막 계약 위반이라고 그때. 근데 자기들이 그걸 주장할 수 없는 것이 나하고 계약을 안 했거든. 학교와 계약을 했거든. 그래서 자기도 그냥 안 한 거예요. 그리고 은행으로 봐서는 아니 저 친구 혼자만 한 게 아니라 끼워넣기까지 해가지고 습관이 있는데 이게 뭐야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근데 은행으로서 이제 낭패지. 어쨌든 나는 이제 성격이 뭐가 있냐면 결심하면 그걸 그냥 좀 밀고 나가버려요. 결심하기까지가 좀 이렇게 장고를 하지 일단 거기서 그 단계 지나면 그냥 누가 뭐라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나와서 이제 4년 이렇게 쭉 이렇게 다닌 거죠. 이제 물론 핵버스는 이제 당연히 옮기는 거죠. 저기 주관을 옮기고. 그렇게 해서 여기 다니는데, 그러니까 이제 학번이 72년에 고등학교 졸업했는데, 저기 저 그냥 그대로 그냥 졸업하면서 바로 들어갔으니까 학번은 그대로 시켰다 이런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하냐 그러다가, 석사 대학원 들어가고 싶더라고요. 대학원. 그래서 내가 다시 건대를 가야 되나 이러다가, 아니 그냥 뭐 고대를 한번 가볼까?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법학은 이제 고대라고 이제 영어학 전통이 있으니까 했는데 그냥 됐어요. 하니까 그냥 되고 그리고 또 저기 석사과정 되고 박사과정 되고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공부에 자기가 붙은 거죠. 이제 가속도가 붙으면서 쭉 나와서 지금까지 됐고 87년에 전북대학교 법대 교수가 됐어요. 교수가 됐는데 그때는 전북대에는 그 교수 이상하게 선발했어요. 일단 지원하죠. 그러면 학점 기준 해가지고 그 기준 미달이면 그 사람 서류 시험 탈락. 기준이 넘어가면 그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영어 시험을 치르게 했어요. 영어 시험. 난 사실은 영어보다는 독일어를 더 잘하거든요. 근데 갑자기 아니 독일어 시험 보지 갑자기 또 영어 시험 봐. 그리고 그 계속해서 독일어만 가지고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걸 가지고 하나? 이거 뭐 점수 많이 맞는다고 해서 뭐 해주나? 그래서 우리 이제 지도 교수님이 자네 그 영어 시험 잘 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거 잘 보면 봐주나요? 그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잘 보면 좋겠지 이러시면 그래서 예, 알았어. 네, 시험을 봤는데 시험 이제 당연히 1등 했죠. 네, 1등 했는데 그래서 그러다 이제 나는 이제 뭐 별거 있겠어 하고 이제 잊어버렸어요. 뭐 알아서 자기들이 뭐 이미 짜놨겠지 누구 뽑을 거라고. 당시 워낙 그런 일이 많으니까. 근데 나중에 됐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됐나? 그러고 이제 그러고 가가지고 전북대 교수가 된 거예요. 되고 거기서 쭉 있다가 2009년부터 전북대가 로스쿨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로스쿨 교수하고 1년 하는데 12월 말쯤 해가지고 이렇게 교수 몇 사람이 밥 한번 먹어보자고 이제 꼬셔가지고 이렇게 밖으로 나와서 밥을 먹으니까 거기에서 교육감 선거 출마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사람들이 정직해야지. 처음부터 전화할 때 나한테 만나자고 할 때 용건을 그렇게 말했어야지. 처음에는 그냥 얼굴 보자고 했다가 만나니까 그런 말 하면 어떻게 돼? 약속 위반이잖아. 나 안 나가. 그러고 이제 나와버렸어요. 나 더 이상 나한테 연락하지 말라고. 그렇게 집요하게 막 연락하는 거예요. 연구실에 오고 막 계속 막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대체 연구실에서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어찌나 와서 사람들이 괴롭히는지 나오라고. 그렇게 내가 그렇게 내가 끌려나와가지고 그래서 선거를 했어요. 선거를 했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일단 나는 결심하면 그때부터 그냥 좀 밀고 나가요. 그래서 3월 16일 날 전북대 로스쿨에서 마지막 강의를 하고 그때 출범식을 하는데 내가 그런 말에서 우리 캠프 전체에 모여있는 자리에서 나는 연습하려고 선거에 나온 거 아닙니다. 이기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길 겁니다. 그리고 그게 6월 2일 지방선거였거든요. 6월 2일 우리 캠프에는 하늘에서 꽃피가 내릴 겁니다. 당선을 축하하는 대단하지. 인지도도 해보였는데 뭘 가지고 그렇게 근데 그것은 일단 이제 자기 자신한테 다짐해요. 네가 일단 칼을 뺐으면 너는 끝을 봐야 돼. 인생을 그렇게 확실하게 살아야 돼. 어려서부터 그런 것이 몸에 배워가지고 그래서 당선이 됐어요. 지금까지 이러고 있어요. 2010년 인터넷에 들어가서 2010년 김장 교육감 사진 한번 보세요. 그리고 지금 얼굴 한번 비교해보면 이 사람이 우리들을 편안하게 지켜주기 위해서 좀 얼굴이 많이 상했구나. 그 느낌이 될까요?
꼭 비교해 보세요. 그리고 그때 마지막 강의 그것은 한 4분 50초짜리가 있고 40분짜리가 있는데 유튜브에 떠 있거든요. 김성환 마지막 강의 치면 그게 나와요. 한번 참고로 공부 진짜 안 될 때 한번 보세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자기소개 됐어요? 예. 네.